네,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먼저 21장 오늘은 할 건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빼먹었던 게 하나 있어서 좀 보충을 하고 갈게요. 엑서사이즈 20.27을 먼저 볼게요. 자, 뭐냐면 28을 그냥 바로 볼게요. 이걸 하고 싶은 거고. 자, 그래서 윌슨 티어럼을 이제 제가 페르마 소정리까지만 언급을 하고 윌슨 티어럼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양쪽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P is a prime, 물론 정수 안에서요. 일단 자연수 안에서. 이거랑 if and only if p-1 factorial is congruent to -1 모듈로 p. 요걸 하려고 그래요. 일단 remark. 페르마 소정리가 뭐였냐면 remark이기도 하고 recall이기도 한데, 일단 A하고 P하고가 서로 소이면 A의 P-1승 합동식일 모듈로 P,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소인 이거에 대해서 나도 여기서 이제 조금 말을 바꿀게요. 뭐가 빠지냐, P가 프라임. 위에 건 전제 조건으로 깔고 if P가 프라임이면 이랬었잖아요. 이건 여기 성립하지 않거든요. 관련은 뭐 직접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얘는 if and only if가 아니에요. 근데 윌슨 티어럼은 이제 if and only if가 된다는 거고, 요게 르마크였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프루프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proof. 먼저 쉬운 쪽부터 요쪽. 이걸 하려면 이제 제가 증명은 안 했는데 이제 exercise 20.27을 볼게요. 이것도 해보세요. 제가 간단히 아이디어만 얘기할게요. in GP 1하고 P-1 is the only element, are the only elements whose having self-inverse. 뭔 소리냐면 얘하고 얘는 둘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버스잖아요.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의 이제 작은 증명은 사실 되게 당연한 게 x제곱 마이너스 1을 이제 컨시더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요 폴리노미얼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ZP가 필드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필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로 디바이저가 있는 링에서는 2차 방정식이 막 근을 4개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예를 봤었잖아요. 근데 이게 요거에서 얘가 x-1, x 플러스 1로 되니까 이제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게 필드라서 제로 디바이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이게 거의 증명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져다 쓸 건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쓰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P가 3 이상일 때는 이게 두 개죠. 근데 P가 만약에 딱 2면, 원래 프라임 중에서도 P가 2인 경우는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서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한 번에 논리가 처리돼서 했는데,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은 이때는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한 개인 거죠.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지금 증명에서는 이제 그걸 쓸 건데, 그래서 첫 번째
P가 2인 경우를 그냥 따로 할게요. 이걸 왜 따로 하냐면 이건 쉽게 처리될 거고 P가 3 이상인 경우 이때는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만 된다. 그게 P-3죠. 요거였는데 2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논리를 뭘 쓰고 싶냐면은 딱 요거 두 개를 다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 이때는 어쨌든 하나니까 그냥 이때는 그냥 따로 체크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2-1 팩토리얼 합동식 얘가 그냥 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모두 P로는 모두 2로는 같으니까 그냥 그래서 오케이 문제가 없고 이때는 이제 정확하게 두 개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P-1 팩토리얼에서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은 if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인지 P에서 a 인버스하고 a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P-1 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면 원래는 1, 2, 3 해서 땡땡땡 그 다음에 뭐 P-1까지 이렇게 다 곱하는 걸 텐데 나머지 그러니까 2의 인버스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얘네 둘은 빼놓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3의 인버스도 어딘가에 또 다른 데는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2분의 P-3개인데 원래 P-1개인데 두 개 빠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개수를 논할 때 이게 이제 P가 아드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드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걔가 합동식 그냥 이거는 1 그 다음에 1하고 P-를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1, 1 해갖고 1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의 개수가 2분의 P-3개 셀프 인버스끼리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리그루핑을 하는 거죠. 여기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돼서 그냥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죠. 모듈로 P-.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한쪽 방향은 끝났고요. 반대쪽 방향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f 내가 소수인지 어쩐지는 모르고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거를 P라고 쓰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 윌슨 디럼에서 let P 시작에다 좀 해놓고 해야 되겠네. in n 이렇게 깔고 가죠. 그러니까 자연수라고만 했지 프라임이라는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호를 그대로 가면 지금은 이제 뭐만 아냐면 우리가 P가 소수인지는 모르는데 P가 결국은 뭘 나눈다는 걸 아냐면 P-1 팩토리얼 플러스 1을 나눈다는 것만 아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P가 진짜로 프라임인 걸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냥 n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헷갈림 방지를 위해서 제가 노테이션을 좀 바꿀게요. 반대쪽일 때는 사실 요때는 P로 하는 게 좋고 스테이트를 따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다. 요때는 n으로 하는 요 방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P 하면 너무 프라임 같아가지고 뭐 상관은 없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대쪽은 스테이트먼트를 한 번은 다시 할게요. 리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n이 n-1 팩토리얼 더하기 1을 나누면 n 물론 자연수였어요. is a prime. 위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제 귀류법을 쓰려고 해요. 귀류법을 쓸 건데 proof by contradiction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suppose there exists d dividing n such that
1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은. 만약에 이제 컴포짓 넘버 그러면은 이런 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d는 n-1 팩토리얼을 나눌 거예요. d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d는 또 n-1 팩토리얼 플러스 1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얘는 n으로 나눠 떨어졌는데 n 자체가 또 d가 n을 나눴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 앞에 거랑 요거랑 두 개 묶으면 나오는 게 결국은 d가 1을 나눈다는 결론이 나오죠. 여기 플러스 1 때문에. 그럼 사실은 지금 다 양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도 필요 없고 이거랑 이거랑 모순이죠. 네, 바로 모순이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네. 증명은 쉽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복습이었고요. 복습은 아니고 저번에 안 한 거 한 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필기를 아예 새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죠. 잠시 화면이 자, 아예 새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면 자, 그래서 섹션 21 해놓고 the field of quotients of an integral domain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섹션이 뭘 하는 거냐면 자, 책에 있는 걸 좀 읽어보면 Every integral domain can be regarded as being contained in a certain field, a field of quotients of the integral domai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뭐 제가 읽는 건 책을 보시면 그냥 아실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태초에 자연수는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자연수에서 0을 하고 음의 정수를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건데 n을 포함하는 수체계인 이제 g 정수를 만들고 걔를 이용해서 사실 q로 만들어가는 바로 요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다 대수적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언급은 안 할 거지만 사실 대수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Q를 R로 확장하는 요 과정에는 이제 해석하기 들어가요. analysis. 해석하기 들어가는데 특히나 이제 사실은 completion이라고 불리는 complete하다는 게 이제 완비, 이제 실수의 완비성. completion 하면은 뭔가 완비가 되게 만드는 건데 뭐 한글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요 과정은 이제 대수만 갖고는 안 되고 해석하기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직 안 했지만 R에서 이제 C로 넘어가는 거는 또 돼요. 요런 건 이제 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은 일단 언급하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다 대수로 됩니다. 그 중에 빨간색으로 밑줄 친 저 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 얘는 링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필드였고요. 근데 요게 그냥 필드가 아니라 이제 필드 오브 코션트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조금 코션트 필드 보통 이렇게 줄여서 많이 부르거든요. 코션트 필드라고도 부르고 또는 프랙션 필드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양쪽 다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코션트 그룹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 팩터 그룹이라고 우리 책엔 있지만 제가 코션트 그룹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코션트 그룹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굉장히 다름. 사실 그래서 그거랑 약간 구분하려고 프랙션 필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코션트 필드 자체도 워낙 많이 쓰는 말이라 이거는 코션트라고 했을 때 자른다 라는 의미인데 물론 기본은 맞죠. 예. 뭐 기본은 맞지만 좀 그 자른다는 의미가 다른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서서히 아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그냥 그대로 코션트 필드라고 일단 부르기로 하고요. 코션트 필드가 뭐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을 얼마나 그게 중요했는지 그거에 대한 복습이 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G에서 Q를 만들 때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안에 Q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B분의 A 단
A, B는 다 G에 들어가는데 B는 0은 아니다. 이런 형태로 항상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다는 걸 이제 모티베이션 받아서 일반적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컨스트럭션. 이제 밑에 보시면 스텝 1, 2, 3, 4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define the elements of F are to be. What the elements of F are to be. 그러니까 F의 엘리멘트가 그러니까 일단 셋으로서 뭔지를 정의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셋으로 뭔지가 정의가 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F에다가 더하기도 정의하고 곱하기도 정의할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여기는 이제 tedious한 부분인데 그냥 하면 돼요. 체크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F 플러스 제로 여기 다 탄 게 이게 사실은 필드가 된다.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증명이 있지만 그리고 show that 마지막으로 F가 사실을 셋으로서 정의를 할 때 정확히 D를 셋으로 포함하지는 않는데 D에서 F로 가는 이제 원투원 맵이 존재하고 근데 그냥 맵이 아니라 이게 모노모피즘이 되는 거예요. 모노모피즘 물론 of rings 링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생각해야 되죠. 이제 어차피 링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맵을 I 인젝션이니까 그 인젝션을 인클루전으로 볼 수도 있죠. 이걸 이제 we can think of 말을 좀 잘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I of D를 F의 서브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런 abuse를 좀 써가지고 we can think of D as a subring of F.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아니 원래는 이제 사실 ID여야 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이제 abuse가 들어간 거죠. abuse가 들어간 거고. 아이디어 근데 얘하고 아이소모픽 하니까 링으로써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스텝을 거칠 건데 먼저 스텝 1을 한번 보면 이제 인테그럴 도메인을 D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먼저 셋으로서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제가 어떤 셋을 디파인 할 거냐면 S라는 셋을 디파인 하는데 A, B예요. 근데 얘는 어디 있는 거냐면 당연히 D 크로스 D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비슷해요. A, B가 둘 다 D에 있는데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사실 G의 케이스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항상 G를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G의 경우에 3,4 5,6 0,7까지는 되는데 7,0 이건 안 되죠. 뒤에 거는 사실 이게 나중에 B분의 A하고 연관될 예정이에요. 아직은 이게 아직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대충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텐데. 자, 그래서 definition. 자, 이게 뭐냐면 저기 S라는 셋에다가 이제 셋은 줬으니까 equivalence relation을 정의할 건데 on S we define A, B하고 C, D가 서로 equivalent하다. if and only if. 그러니까 relation 하나 정의하는 define a relation.
AD는 BC. 물론 이건 어디서 성립하는 거냐면 물론 in D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저렇게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1,2하고 2,4는 서로 이퀄런트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거의 느낌은 2분의 1하고 4분의 2가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거 어떤 분수가 있을 때 걔를 무조건 기하분수를 이렇게 기하분수 그러니까 즉 reduced form으로 항상 쓰잖아요. 유리수가 있을 때. 지금 그거랑 관련된 거예요. 네. 아직 제대로 얘기는 안 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렘마 21.2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위에 정의했던 그러니까 애초에 이름부터가 equivalent라고 이름을 했던 이유가 이게 진짜로 equivalence relation이기 때문에 저 말이 되는 거죠. is an equivalence relation. 안 그랬으면 이름을 저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예.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equivalence relation이 되려면 당연히 reflexive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symmetric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transitive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거 두 개는 뭐 별거 문제가 없는데 transitive 파트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증명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근데 증명을 일단 하기 전에 흐름을 먼저 보고 갑시다. 증명은 증명이고 다음 거를 먼저 좀 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스텝 2를 먼저 좀 가볼게요. 그래서 아직 근데 F 자체를 아직 그러니까 스텝 2를 벌써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치 스텝 2 1의 마지막 부분이구나. 스텝 2는 아니고 스텝 1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S라는 셋에다가 equivalence relation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의 equivalence class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어떤 equivalence relation 요 quotient set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equivalence class들을 해야 되는데 원래 엘리멘트가 a, b 이런 걸 모아놨는데 이제 b가 0이 아닌 걸 그거 equivalence class 뭐 발을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데 책에는 어떻게 썼지? 요렇게 브래킷을 쓰기도 하고 a, b에다 발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요 위에 거를 이렇게 브래킷으로 일단 갈게요. 그래서 그거 바 a, b in s 그냥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 릴레이션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거를 내가 f라고 define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G가 있을 때 G에서 Q를 만드는 과정을 할 때 제가 방금 D에서 F를 만드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Q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게 equivalence class니까 representative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근데 어쨌든 이거를 기호를 이제부터는 뭐라고 쓸 거냐면 A over B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좀 이해가 되죠.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은 G하고 Q 상황에서 1,2에 걔가 congruent 하다. 그 얘기는 즉 1,2에다가 하고 2,4하고 이제 그거 equivalence를 생각하면 equivalence class로는 같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정확히 2분의 1하고 4분의 2가 같다. 지금 이거를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게 왜 되느냐? 지그재그로 곱해가지고 2는 4고 4일은 4니까 그래서 같은 거였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4분의 2라고 쓰면 틀리게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얘는 서로서가 아니니까 좋지 않은데 요 이제 reduced form이라 그러죠. reduced fraction이라고 했었죠. 기하분수 형태가 사실은 뭐냐면 good representative라는 거예요. representative가 뭐였었냐면 대표값이었잖아요. 뭔가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값.
근데 나쁜 대표값도 있잖아요. 근데 별로 그런 좋지 않거나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representative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런 형태로 쓸 건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분수 형태를 쓰도록 할게요. 책에는 이제 계속 아마도 브래킷을 써서 썼을 텐데 헷갈리지 않는 한은 제가 저렇게 쓰는데 사실 헷갈려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쵸, 헷갈릴 수가 있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네. 그래서 아직 증명이 안 된 게 제가 이렇게 이건 흐름을 뒤에 흐름을 얘기한 거고 진짜 트랜지티브가 정말로 중요한 파트인데 이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파트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그래서 A, B. 예. 그래서 A, B로 쓰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제가 헷갈림을 무릅쓰고라도 좀 직관적인 걸 강조해 볼게요. 그러니까 B분의 A라고 썼지만 이거 사실은 A, B. 근데 여기서는 아직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큐런스 클래스를 취한 다음에 쓰는 거지. 아직은 저렇게 쓰면 안 되죠. 아직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느낌은 그거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정확한 게 아니라 이건 어디 느낌만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만. 정확히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B분의 A는 뭘로 define 되냐면 A, B의 요걸로 정의가 될 예정이라서 저거는 이제 느낌만 그냥 사실 B분의 A를 하고 싶은 건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트랜지티브를 좀 하고 있는데 렘마 그래서 얘가 C하고 D하고 이퀄런트 하고 또 동시에 일단 뭐 저는 A, B, C, D 했으면 EF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책은 책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C, D는 RS하고 이렇게 같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트랜지티비티가 성립한다. 즉 A, B가 정말 R, S하고 이퀄런트다. 이걸 보여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A, D는 B, C 알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C, S는 DR. 요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당연한 계산들은 이제 건너뛸게요. 뭐 커뮤터티브고 뭐 어쩌고 그런 것 때문에 순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ASD는 중간 싹 거쳐서 BRD가 그냥 튀어나와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한 산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D가 있고 여기까지는 당연한데 여기 둘 다 D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날리고 싶은 거예요. 즉 캔슬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정확히 인티그럴 도메인이기 때문에 되는 정확히 이제 여기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제로 디바이저가 없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게 제롬 얘기가 그래서 뒷부분을 막았던 거예요. B하고 D하고 했을 때 이 뒤쪽이 다 S도 마찬가지고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D가 0이 아니고 그래서 제로 디바이저가 아니니까 캔슬레이션이 right 캔슬레이션 뭐 지금은 어차피 left는 right는 인테그럴 도메인이니까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AS는 BR인데 그 얘기가 그러면 A, B가 R, S하고 이퀄런트하다.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곱하면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리마크가 뭐냐면 리마크 이거는 사실 였다가 좁게 적을 문제는 아니고 아예 페이지를 바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자, 다시 이제 가보면 뭐가 문제냐면 사실 뭐 이걸 미리 예고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아니야 그 파트를 지금 하지 말죠.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할게요. Important remark later. 요거는 좀 더 얘기를 진행한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계속 진행을 하면 자, 일단은 뭐 전체 흐름을 한번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이제 스텝 2로 가야 돼요. 스텝 2로 가는데 요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F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F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이제는 뭐 정의는 이미 했으니까 등으로 쓰면 S를 equivalence relation을 자른 걸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원래 브래킷 써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B분의 A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뭐 조건이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는 by definition A, B의 equivalence class 이거였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안 쓰긴 할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 밑에 노테이션 책에는 계속 이걸로 써놨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이걸로 그냥 쓸게요. 그래서 레마 어뷰즈 해갖고 계속 쓸 건데 레마 21.3을 보면 define을 하는데 어떻게 define을 할 거냐면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 그럼 우리가 늘 아는 그냥 그대로 해요. 사실은 이거 할 때 통분해가지고 bd분의 ad 플러스 bc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define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equivalence class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찬가지로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를 했을 때 어떻게 define 하냐면 그냥 bd분의 ac라고 그냥 define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well defined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is well defined. 뭐 했다면 맨날 well defined 나오죠. on F. 그래서 특히나 이제 equivalence class가 representative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건데 proof. 물론 proof가 있죠. 근데 제가 밑줄을 쳐놓기도 했어요. 뭘 보이면 되냐면 뭐 디테일을 보진 않을 거고요. 이제 내가 A, B가 있기는 한데 그 안에 다른 representative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분의 1을 4분의 1을 딴 걸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A1, B1. 마찬가지로 C, D인데 C1, D1 다른 걸 뽑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사실은 내가 이 두 개를 계속 어뷰즈를 할게요. 사실 여기를 이건 이제 정확히 B분의 A인 거죠. 요거는 D분의 C인 거고 그 안에 이제 representative로 저거를 뽑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A1, D1 플러스 B1, C1, B1, D1이라고 하는 게 BD분의 A 이제 representative 강조 안 할게요. 이제 아니까 AD 플러스 BC에 정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C, A1, C1 B1, D1이 정말로 BD분의 AC 안에 들어가는지 요거를 보여야 돼요. want to show. 또는 뭐 what to show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일 것. 뭐 아무튼 뭐 저는 want to show로 할게요. 저걸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노가다 하고 산수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쭉 해보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뭐 well-defined가 잘 되고요. 어쨌든 well-defined가 체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스텝 3가 나와요. 스텝 3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는 뭐냐면 tedious하죠. 이 부분이 이제 제일 tedious한 부분인데 재미없는 부분. 그렇지만 중요는 해요. 근데 여기 뭐 이게 제 생각에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아요. 그냥 tedious해요. 크리티컬. 근데 진짜 크리티컬했던 건 아까 스텝 1에서 했던 제일 중요했던 거는 F가 이제 그 S 위에 equivalence relation tilda가 well-defined가 아니라 정말 equivalence class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어요. 중요하기는. 그래서 뭐 다 9개 뭐 이렇게 플러스 적어놨는데 결국은 F에다가 플러스에다 곱하기 한 게 is a field. 그래서 이제 거기 풀어 써놓은 것 중에 첫 번째 뭐 commutative 저거는 사실 거의 당연하고 9번 정도가 이제 조금 볼만한 건데 사실 뭐 안 봐도 되는데 뭐 9번 정도는 한번 보고 갈까요? 제 밑줄은 안 쳐놨지만 그래서 9번에서 이제 B분의 A가 F에 들어간다. 걔가 is not the identity element if is not the additive 써놨는데 뭐 당연히 저는 이제 additive, multiplicative 이렇게 안 하고 identity, unity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굳이 안 쓰고 identity element then 그 얘기인 즉슨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네. 그리고 and 이거 보여야 돼요. 근데 당연하긴 한데 보여야 되긴 하고 그러면은 이제 원래 b는 원래부터 0이 아니었죠 분모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 때문에 a분의 b가 말이 되기 시작해요. 걔도 역시 근데 걔가 정확히 b분의 a의 인버스가 된다. 물론 in f에서 지금 이걸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당연해요. 당연한 게 a분의 b 곱하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중요하다 그러면 근데 뭐 그 부분은 안 할게요. 그래서 b분의 a 하면 이게 사실은 1분의 1이랑 같죠. 왜냐하면 이거 계산하면은 ab분의 ab인데 representative가 이렇게 다르게 체크됐는데 어차피 그게 1분의 1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또 쓰지는 말고. 그래야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곱했을 때 둘 다 같으니까. 0이 아닌 것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긴 하니까 한번 해보면 if a가 0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규류법 같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b분의 a가 1분의 0이랑 같아요. 왜냐하면 지그재그로 곱했을 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근데 위에서 했지만 요게 정확히 요게 아이덴티티였어요. 그거 위에서 이제 3번인가 몇 번인가 해서 증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애초에 b분의 a가 주어졌는데 뭘 잡았냐면 아이덴티티가 아닌 걸 잡았기 때문에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고요. 뭐 별건 아니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렘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스텝 4로 가야죠. 전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왔어요. 그래서 it remains to show that f can be regarded as containing d. To do this, we show that there is an isomorphism I of D with a subdomain of F. 그래서 rename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렘마를 적고 시작을 할까요? 렘마를 적는다기보다도 그러니까 D에서 F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set theoretically 정확히 포함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치만 D를 갖다가 F 안에 요게 인젝션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인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이름을 내가 I라고 할 거고 인젝션 I를 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 안에는 사실은 ID가 들어있는 건데 요게 이제 모노모피즘 오브 링이 돼가지고 얘가 아이소모픽 하니까 아이소모픽 어차피 대수라는 학문은 아이소모피즘 내에서 같으면 같다고 보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큰 논리에서 그런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D 자체가 이걸 어뷰즈 하는 거죠. 어뷰즈 하기를 D can be regarded as it can be regarded that these 좀 말을 바꾸는 게 좋겠네요. It can be regarded that D is contained in F. 이렇게 이제 어뷰즈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뷰즈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충 한 얘기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쓰면 렘마 21.4에 보시면 the map i를 이제 여기서 i에서 f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define 하냐면 여기 원래 있던 a라는 엘리멘트를 갖다가 representative를 잘 골라가지고 1분의 a 그러니까 정수 a가 있으면 1분의 q에서 1분의 a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좋은 representative인 거죠. 이렇게 잡으면 얘가 is an isomorphism이 되고
근데 사실은 여기 말로 뭐라고 써요? Isomorphism of D with a subring of F. 그러니까 F하고 아이소모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근데 아이소모피즘을 강조하고 싶어서 저렇게 쓴 건데 is a 사실은 monomorphism인 거죠. 네, 물론 of rings.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an isomorphism of D with a 사실 with 여기 저기는 어라고 썼지만 with the subring 이 경우에는 아예 정해져 subring id of f 요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루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앞에 지나갔어요. 여기도 그냥 tedious하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체크하면 되는 게 아예 얘가 진짜 호모모피즘인 것부터 체크를 하고 다 계산하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투원을 보여야 돼요. 그걸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I of A가 I of B랑 같으면 정말 A는 B랑 같다. 이거 보여야 되고요. 사실 당연하기 때문에 다 안 보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I of D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이제 모노모피즘인 거 보였고 얘가 서브링 심지어는 사실 이 서브링은 서브 도메인이죠. 하필 인테그럴 도메인이니까 서브 도메인인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얘가 서브링이다. 네, 그래서 사실 할 얘기 다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B분의 A라고 썼던 거 물론 A, B의 이큐런스 클래스죠. 물론 여기쯤에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게 이거였다는 걸. 근데 얘가 이제 역시 계산에 의하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근데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좀 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브래킷을 되게 엄밀하게 가려 썼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요거를 애매하긴 애매하다. 그래서 요건 이큐런스 제가 이걸 좀 진하게 쓸게요. 여기 헷갈리니까 진하게 쓸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IA 나누기 IB라고 할 때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진짜 나누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I가 이제 들어가는 게 결국 F가 얘는 필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필드에서는 진짜 나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거는 이거는 기호예요. 네, 요거의 차이를 이제 잘 알아야죠. 네, 얘는 노테이션에 불과한 거고 얘는 genuine 나누기니까 division. 자, 그치만 이제 이해를 하고 난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buse를 저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we can freely abuse.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from now on we can freely abuse the notations.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justification을 한 거죠. 그런 justification이 있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construction이 다 끝나고 난 뒤에 theorem 21.5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every element can be expressed as 저거고 네, 사실 뭐 theorem 저거에서 그래도 쓰긴 귀찮지만 쓸게요. any integral domain D can be 여기는 이제 embedded in이라고 해도 좋고 enlarged to라고 해도 좋고 네. 저는 뭐 이거는 사실 진짜 상관없는데 embedded in이라고 해도 좋고 책에 있는 걸 먼저 쓸까요? 그러니까 키운다라는 걸 강조하느냐 embedd가 된다는 걸 강조하느냐 말 차이죠 뭐 이거는 enlarged to라고도 하거나 또는 embedded to라고 하거나
a field F. 근데 그 F가 아무나가 아니라 such that every element of F can be expressed as quotients. quotient 이렇게만 쓸게. quotient of two elements of D 이건데 원래 정확하게는. 그리고 사실 이 F가 이 F는 사실 아무 F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금 한 그 F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일단 존재성만 한 거고요. 존재성. existence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uniqueness 따로 할 건데.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유니크니스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쿼션트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유니크니스를 할 건데. 그거 하면서는 제일 작다. 그런 거 중에서 제일, 물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일 작다는 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유니크니스를 하기 전에 이제 다시 앞으로 앞에서 제일 중요했던 걸 빼먹고 온 게 있어서 일부러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감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뭘 빼먹었냐면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그쵸 트랜지티비티를 안 했었죠. 트랜지티비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다시 이제 back to the proof of lemma 21.2로 돌아가서 transitive 증명은 했어요. 네, 증명은 했는데 이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테그랄 도메인이 D가 인테그랄 도메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테그랄 도메인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증명을 봐도 어느 정도 그랬어요. 실제로 프루프에서 어땠었냐면 다시 한번 리콜을 해보면 ASD는 BRD인데 그리고 D가 0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캔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AS는 BR 캔슬레이션 제로 디바이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증명의 키였는데 그 증명은 증명이고 그러면은 이 똑같은 컨스트럭션을 그래서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다시 까만색으로 가고 let's 물론 하다 실패할 거예요. Let's apply the same construction for 이제 D 사실 인테그랄 도메인이 아니지만 D를 그냥 이름은 똑같이 갈게요. D를 어떻게 define 하냐면 얘는 not an integral domain G6 not an integral domain 그래서 요걸 이제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기호는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표 하나만 그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이제 B분의 A들을 다 나타낼 건데 A하고 B인데 A는 이제 0에서부터 5까지 변하죠. 0, 1, 2, 3, 4, 5. 그 다음에 B는 0은 아니어야 됐기 때문에 1부터 돼요.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일단은 이제 representative가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1분의 0 여기는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계속 얘기하지만 B분의 A는 사실은 이건 아직 기호예요. 진하게 있는 이 기호고 A, B인 거죠. 그래서 얘는 1분의 4 1분의 5 여기는 이제 해보시면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의에 의하면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첫 줄이니까 얘를 좀 잘 넓힐게요. 사실은 얘가 누구랑 같냐면 나머지는 별 문제 없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얘가 3분의 0이랑 같죠. 왜냐하면 3분의 0인 게 1 곱하기 0을 하나 1 곱하기 0은 당연히 0인데 2 곱하기 3이 6인데 0이잖아요. 제로 디바이저가 있어가지고 G6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쟤랑 같은 거는 좋아요. 그럼 사실은 3분의 0도 0이라고 하고 싶은데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1분의 0이라고 하고 싶고 돼요. 예. 이렇게 곱하면 역시 0은 0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치만 여기서 뭐가 안 되냐면 1분의 2하고 1분의 0은 근데 같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지그재그를 곱해보면 이렇게 곱해보면 2 곱하기 1은 2고 1 곱하기 0은 0인데 안 같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트랜지티비티가 깨져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not equivalence relation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equivalence relation이 안 되니까 사실은 equivalence 클래스 자체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네. 사실 더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뭐 여기서 페일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네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고 일단 큰 고비는 하나 넘었고요. 그러면 이제 유니크니스 파트를 가야 되는데 사실 익지스턴스보다 유니크니스 부분이 좀 더 까다롭기는 한데 제가 여기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게요. 뭐 여기까지 근데 언급은 다 할 거고요. 언급은 다 할 건데 조금 설렁설렁 넘어갈게요. 이것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조금 머리가 아픈 부분이기는 해서 어쨌든 언급은 할게요. 자, 유니크니스를 볼 건데 뭐냐면 theorem 21.6에 보시면 F가 아직까지는 더라는 말을 못 써요. 왜냐면 유니크한 걸 증명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컨스트럭션만 해서 어죠. 그래서 F, B, 아직까지는 어고요. field of quotient 저는 그냥 quotient field라고 할게요. be a quotient field of D. 그 사실은 노테이션을 quotient field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르게 그래서 사실 기호로 쓸 땐 또 fraction field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QF 이렇게 쓰기도 약간 애매한데 뭐 이렇게 억지로 쓰기로 하죠. 사실은 오히려 기호로는 이걸 더 많이 써요. 노테이션으로는 그래서 fraction field라고 하고 싶기도 한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일단 둘 다 안 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아직 뭐 유니크니스가 증명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거고 L은 얘는 any field 근데 L이 어딨냐면은 서브 필드인데 containing D구나. 그러면은 반대지. D를 포함하는 L인데 요건 any. 이건 정말 contain 해야 돼요. 서브 필드. 자, 그래서 사실 저것도 중요하죠. 서브 링으로 보느냐. 근데 지금 서브 링, 그러니까 any field containing D니까 사실 이거는 서브 링인 거죠. 서브 인티그럴 도메인이 된 거죠. 그 서브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더 이상 안 쓸게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there exists a map psi 이런 게 존재하는데 F에서 L로 가는 게 존재하는데 사실은 그게 모노몰피즘이고 일단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좋은데 that gives an isomorphism of F with a subfield 물론 psi 근데 이름을 뭐 안 쓸게요. of L 사실 어라고 그렇게 명시를 안 쓰기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psi of F인 거죠. 그래서 such that
아직 스테이트먼트가 안 끝났고 얘를 좀 기호를 좀 딴 데로 옮기죠. such that psi of a는 a인데 for all a인 d에 대해서 자,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증명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증명을 보기 전에 다이어그램 상황을 좀 먼저 보죠. 항상 다이어그램이 중요하고 다이어그램을 보면 다이어그램이고 그게 이제 figure 21.7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처음에 이제 D에서 원래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원래 이제 L로 가는 이런 게 그냥 얘는 정말 인클루전이에요. 예, 포함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 사이에 psi of f는 일단 나중 얘기고 저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있을 때 어떤 f라는 퀘션트 필드 이거는 사실은 인클루전은 아니었지만 컨스트럭트 했지만 이걸 이제 그냥 인클루전인 것처럼 어뷰즈로 하기로 했죠. 이 부분은 어뷰즈고 그랬는데 얘가 사실은 요 사이에서는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모노모피즘이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말을 좀 바꾸면 사실은 요렇게 해서 여기 사이에 가서 정말 여기는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그런 psi가 이제 존재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사실 투파인드 책에는 저걸 이제 투파인드라고 써놨는데 저는 이제 저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 psi는 이건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정말로 이제 아이소모피즘이 돼서 그 사이에 이제 psi of f가 쏙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엄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테이션을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증명을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 아프시면 넘겨도 되고 이제 하나 주의할 쭉 짧게 할게요. 그래서 we must define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요게 이제 사실 to find죠. 그걸 찾아야 되고 여기는 뭐 저 psi가 뭐 유니크하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 그냥 존재만 한다라고 했는데 define psi를 f에서 l로 가는 걸 어떻게 define 하냐면 먼저 f에서 l by starting 뭘 스타트 하냐면 psi of a는 a for all a인 d 일단 그러니까 컨테인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L이 D를 컨테인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냥 D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define 또 define 이제 확장해서 define을 해야 되는데 psi를 F에서 L로인데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 있는 것도 요 안에 있는 건 이제 그 퀘션트 필드니까 사실은 기호에 불과하지만 근데 사실 그 기호 이제 기호로서의 나누기하고 정말 나누기하고 이제 구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동일시 하기로 했잖아요. 아이덴티파이 하기로 했으니까 B분의 A라고 쓰는 대신 이제 진짜 뭐 근데 나누기인데 이제는 나누기 어차피 마찬가지 어뷰즈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요 나누기인데 F에서의 나누기인지 L에서의 나누기인지 헷갈리니까 여기서만 잠시 명시하죠. 나누기 오버 F에 요렇게. 네. 그래서 요걸 그었고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내냐 하면 psi A D에 있는 건 그냥 D에 있는 걸로 보내고 얘도 둘 다 이걸로 보내는데 그걸 나누기를 하는데 이 나누기는 L에서의 나누기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make sense 하고 이게 well defined인 걸 이제 그러면 얘가 well defined가 된다. 코셋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간에 코셋은 아니지만 representative가 들어가니까 체크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말이 되냐면 아이덴티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걸 기호를 썼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B는 0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psi가 내가 일단 D에서 그냥 그대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psi of b는 그냥 b인데 걔도 양의 0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니까 이걸 밑에 나누는 것도 말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걱정인 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a over fb라고 하는 거를 이제 representative를 다른 걸 잡아가지고 c 나누기 f over d라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얘가 정말 같은 데로 가느냐 이걸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psi of 얘는 이제 맵을 어디로 가냐면 a over l에다가 psi of b로 가고 얘는 psi of c over l에다가 psi of d로 가는데 그 두 개가 정말 같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되고 나면 이제 well-defin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의미로는 tedious 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중요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머리 아프면 건너뛰셔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well-defined가 됐고 뭐가? psi가. 그럼 일단 정의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si of 이게 정말 홈모모피즘이냐 특히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psi x, psi y가 된다. 이거는 그냥 계산에 의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psi x 플러스 y는 psi x 플러스 psi y도 역시 그냥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형태가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됐고 그래서 홈모모피즘 했고 여기서 한번 끝났고 여기서 한번 끝났고 그 다음에 원투원 여기는 호모였고 여기서는 이제 데피니션이었고 데피니션 파트 했고 홈모모피즘 파트 했고 원투원 파트 이것도 이제 거의 해보시면 당연한데 psi의 a over f의 b 하고 psi의 c over f의 d 하고가 같으면 정말로 a over f의 b하고 c over f의 d가 정말 같으냐. 제가 자꾸 이제 f하고 l을 구분해서 그렇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뭐 b분의 a가 정말 d분의 c랑 같으냐 사실 그냥 이 말이에요. 이 말인데 이제 f하고 l도 구분해야 되고 막 하니까 옆으로 좀 뉘어서 쓴 거죠. 그래서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psi를 갖다가 어디다가 이제 D에다 restrict를 하면 그건 정말 identity on D랑 같죠. 그 얘기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고 코롤러리 증명은 안 하고 스테이트만 할게요. 사실 코롤러리 21 그래도 코롤러리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every field L containing 사실 이거 기호로 쓰면 간단하긴 한데 말로 쓸게요. field L containing an integral domain D contains field of quotient.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가 이제 곧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디럼이 코롤러리까지 나와야 이제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코롤러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곧 나오고 나면 더가 돼요. 여기 일단 증명 끝났고 아직까지는 너예요. quotient field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됐고 quotient field of t 여기까지 됐고 지금 뭐 보통 그걸 F라고 쓰기는 했었죠. 뭐 보통 이제 F라고 썼었죠. 또 이제 코롤러리 증명을 안 하고요. 21.9에서 뭐 말만 바꿔놓은 거고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 any two quotient fields of an integral domain are unique.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뭐 저는 프랄라의 논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프랄라이 스택한 방법은
코션트 필드를 그냥 컨스트럭션을 통해 갖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말 엄밀한 데피니션이 있었나? 사실은 유니버설 프로퍼티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해야 이제 저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컨스트럭션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컨스트럭션에 좀 더 주안점을 둔 건데 컨스트럭션이 있고 이거는 이거고 versus는 좀 애매하지만 뭐 서로가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유니버설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래서 곧 얘기할 건데 그게 대충 뭐냐면 유니버설 프로퍼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티어럼으로 썼던 이 부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이 티어럼하고 그쵸 이게 사실은 유니버설 프로퍼티거든요. 수학에서 유니버설 프로퍼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유니버설하다는 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려나?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 저 말보다도 characterizing property가 더 이해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같은 말인데 근데 보통 이런 말을 안 쓰죠.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 프로퍼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셋이 뭐냐, 뭐 아니면 자연수가 뭐고 정수가 뭐냐 이런 거 할 때 옛날 셋 디어리 같은 거에서 물론 다 망하진 않았죠. 물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 뭐 게오르그 칸토어 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다 메꿔놓긴 했지만 그 뭐냐라는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세테리게도 인간보다도 인간 그러니까 what이라는 질문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what human 예를 들면 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예를 들면 생각하는 존재고 뭐 사회적 동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게 물론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학이니까 그렇고 근데 셋디어리에서 셋이 뭐냐 이런 거는 물론 셋도 그렇게 보통 정의를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지오메트리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러니까 힐베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점선면 점선면이 뭐냐 이걸 이제 유클리드 시절에는 그 포인트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뭐 surface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뭐 선이 모이면은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선 위에 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계, 릴레이션을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프로퍼티, 그게 만족을 해야 되는 프로퍼티를 주고 그걸로 디파인을 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은 컨스트럭션을 주고 그걸 theorem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여러 책을 이렇게 짜집기 하다가 좀 꼬인 것 같거든요. 책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유니버설 프로퍼티가 왜냐면 사실 당연히 유니크할 수밖에 없는 게 컨스트럭션으로 해버리면 그냥 그거잖아요. 만드는 방법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증명을 안 본 거거든요. 증명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을 한 게 정말 이제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근데 혹시나 그런 게 2개 이상 있다면 아이소모피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만 완벽한 증명이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컨스트럭션을 정의로 이해를 하셔도 일단 무리는 없다.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고요. 이제 엑서사이즈를 제가 골라놓긴 했는데 어떤 의도로 골랐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풀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엑서사이즈 사실 건너뛰어도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엑서사이즈에 이제 21.1하고 2.1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저기 그냥 D라고 썼는데 가우시안 인티저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도 많이 등장할 거고요. 이제 기호가 왜 그런지는 천천히 설명하겠지만 G 브래킷 X I라고 써요. 사실은 이게 기호의 뜻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저기는 뭐 n 플러스 mi라고 썼는데 뭐 저는 저게 마음에 안 드네요. a 플러스 bi라고 쓸게요. 단 a, b는 g에 들어간다. 요게 사실은 놀랍게도 링이 돼요. 링이 되고 그랬을 때 이거의 코션트 필드를 하면 뭐냐?
쿼션트 필드를 하면 뭐냐 그랬을 때 쿼션트 필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기로 할게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증명해라는데 걔가 사실 해보면 뭐가 되면 QI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또 이유가 있어요. 기호를 이런 기호를 써요. 이 기호에 대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얘는 by definition A 플러스 물론 이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합니다. 같아요. 여기는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여기는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상관은 없는데 보통 밑에 걸로 쓰죠. 그래서 bi인데 바 a, b는 q에 들어간다. 이 정도. 그리고 비슷하게 exercise 21.2에 보면 비슷하게 이제 D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저런 애드호크한 노테이션 별로 안 좋아하고요. 쟤는 Q 스퀘어 루트라고 써요. 노테이션 또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위에 거랑 같은 논리고 이걸 어떻게 디파인 했냐면 A 플러스 B 루트 2 지금 일단 G구나. 일단 G죠. Q가 아니라 A, B가 G에 들어간다. 역시 쿼션트 필드를 취하면 QF를 저렇게 글쎄 대문자로 적는 게 맞으려나? 뭐 대문자로 적어도 되고 뭐 소문자로 적어도 되고 뭐 별로 상관은 없죠. 일단 대문자로 적을까요? 그래서 쿼션트 필드를 취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Q 스퀘어 루트 2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잘못했죠? 여기는 대괄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건데 뭐 한 번쯤은 이거는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건 근데 이제 둘 다 계산이에요. 계산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계산을 해서 조금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해보셔도 좋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exercise 21.12 이건데 이제 우리가 사실 쿼션트 필드만 했는데 링이 있어요. 얘가 non-zero commutative ring이에요. 그 non-zero는 굳이 뭐 말로 쓸 것도 없고 제로 링이 아니고 commutative예요. 지금 with unity도 가정하진 않았네요. unity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꽤 큰데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t가 non-empty empty set은 일단 아니어야 되고 subset of R subset of R이고 그런데 such that closed under multiplication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multiplicative라고 하거든요. multiplicative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and 추가로 하나 더 깔아요. containing neither zero nor zero divisors 그리고 제로도 t에 안 들어가고요. zero divisors of r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G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for all G in zero divisor of R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좀 촘촘하게 깔았어요. 이런 것들을 깔고 났을 때 이제 ring of quotient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책에서는 Q 이걸 이제 closed under multiplication 책에 나온 대로 일단 쓰긴 할게요. closed under multiplication 이걸 multiplicative라고 한다 그랬고 quotient of R, T 얘를 이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partial ring of quotients partial ring of quotients 라고 불렀는데 좀 더 길게 이제 풀로 쓰면 of R by T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T 인버스 R이라고 보통 많이 쓰거든요. 다른 기호, 책에 없는 기호로. 이게 보통 더 커먼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든 저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랬을 때 뭐 그거의 프로퍼티가 어쩌고 뭐 유닛을 포함하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한번 정의만 보세요. 굳이 뭐 문제를 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데피니션을 한번 봐두는 게 좋고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엑서사이즈 21.13번 같은 경우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커뮤터티브 링 R이 있는데, 그리고 물론 제로는 아니라고 치고 제로 링은 아니고, 그랬을 때 containing an element, 얘가 커뮤터티브인데 if A가 R에 있는데 얘가 제로 디바이저가 아니면 not a divisors of zero, 그리고 그냥 엘리멘트라고만 쓰면 안 되고 이거는 넌제로도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것도 그 책에 넌제로가 빠진 것 같아요. if A is not a zero divisor, then R can be extended to a commutative ring with unity. 그러니까 여기 유니티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유니티가 있는 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어떤 t를 잡아가지고 extended to a commutative ring, 요게 이제 어떤 t, 이걸 잘 잡아야 되겠죠. t 인버스 r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냥 뭐 이건 심지어 뭐 팩트도 몰라도 돼요. 예. 근데 사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모든 링은 커뮤터티브 링은 커뮤터티브 링 위드 유니티만 다루면 되는 건 아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르셔도 되는 것 같고 그것도 그냥 뽑아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의미로는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왜 아까 그 G6에서 하다가 말았었잖아요. 그래서 14번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엑서사이즈 21.14번에 보면 Q를 갖다가 ring of quotient인데 T 인버스 R로 하려니까 약간 힘들어지기도 하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책에 있는 노테이션대로 할게요. Q에 G4에다가 1,3, 얘는 이제 좋은 점이 몇 개가 있는데 얘는 제로 디바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케어가 필요하고 아까 G6 하다가 망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코션트 필드를 하려고 하니까 망한 건데, 아까는 아까 G6에서 코션트 필드 오브 G6 할 때는 이거 망했어요. 망함. failed. 크리티컬하게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망해요. 똑같이 아까 G6의 경우로 해도 상관없는데 G4로 더 줄었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프라임 넘버가 디스팅트 팩터인 게 좋아서 6으로 했는데 뭐 2 해도 상관은 없죠. 중요한 거는 1, 3 얘는 파셜, 그러니까 아까 그 쿼션트 필드가 사실은 뭐냐면 쿼션트 필드 오브 인티그럴 도메인, 이걸 이제 우리가 F라고 썼었고, 근데 사실 얘는 ring of quotient로 쓰면 뭐가 되는 거냐면 D를 갖다가 나누는 거를 D의 넌제로 엘리멘트, 넌제로 엘리멘트니까 스타하고 그 에크로스가 또 헷갈리는데, 잠시 0이 아닌 걸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예. 그래서 요거, 예. 사실은 쿼션트 필드는 이거의 이제 특별한 경우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장한 개념이에요. 그거를 언급을 해야 되겠네. partial ring of quotient는 어떻게 보면 quotient field of an integral domain의 일반적인 ring 버전, commutative ring 버전 확장.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컨셉은 잡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정의를 이해했는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요거 하나 정도 풀어보는 게 제일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괜히 너무 많이 고른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걸 했을 때 그러면 요게 정말로 이거의 엘리멘트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몇 개냐, 그런 걸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피니신 경우에 이제 한번, 15번은 이제 제가 인피니신 경우에 한번 해보라고 잡아본 건데, 언급은 밑줄 친 거 어쨌든 언급은 다 할게요. 21.15 같은 경우에는 Q 파셜 쿼션트인데 G를 갖다가 2의 n승으로 자르는데 n은 G 플러스니까 n이죠 결국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네. 제가 저걸 고른 이유가 제가 1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1이 없네요. 자연수라서.
근데 1이 없어도 멀티플리커티브의 1이 없어도 사실 약간 나쁜데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문제를 바꿔가지고 2n인데 n이 n 유니언 제로 그래서 2의 영성은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도 글쎄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저도 체크를 해봐야 알겠는데 여기는 1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1이 들어가요. 1 하나 차이가 났을 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안 푸셔도 좋아요. 안 푸셔도 좋은데 어쨌든 뒤에는 1이 안 들어가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에는 1이 들어가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16번을 제가 동그라미를 안 친 이유가 그러니까 걔는 이제 16 같은 경우는 제가 뽑진 않았는데 안 뽑았던 이유가 얘는 더 나빠요. 3지에다가 6의 n승바 n인 n 요거라서 얘는 두 개 다 안 들어가요. 여기도 1이 안 들어가고요. 여기도 1이 안 들어가요. 근데 뭐 뒤에 1이 안 들어가는 글쎄요. 이건 뭐 해보지 않고서는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건 제가 고르진 않았고요. 제가 골라도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엑서사이즈 21.17은 이제 이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한 것 같고 뭐 저는 그냥 내 몸엔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difficulty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요것도 작은 별표 정도. 그래서 이제 partial ring of quotient 칠 때 진짜 어떤 트러블을 만나는지 저도 안 풀어봐갖고 아까 제가 만났던 equivalence 클래스 자체의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경우에는 정의가 이제 아까처럼 equivalence relation이 안 돼갖고 망하는 건 아마 막아놨을 거거든요. 그거는 막혀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제대로 보고 문제를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뭔가 run into trouble 하나 봐요. run into trouble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는 저도 안 봤어요. 그래서 그게 in particular where 이걸 해보라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 의도고요. R이 G6고 그 다음에 T가 1, 2, 4 얘는 둘 다 1은 들어간 좋은 경우인데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뭐 제로 디바이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게 어딘지 한번 아이덴티파이를 해봐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해보면 그걸 하려면 자연스럽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유한계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 정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